저는 저희 아들에게 제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딱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참지 못하고 막 잔소리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자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식 나름대로의 이렇게 뭐 그것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간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된 걸 이렇게 막 간섭하는 내 스스로를 뒤에는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막 잔소리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면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되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네.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네. 내가 말하는 게 이 아이에게 네. 이제 필요하니까 또 말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그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요거는 잔소리를 하더라도 다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듣기 싫어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예. 안 했으면 하는 거는 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예. 이제 또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니까 예. 할 수 없이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잔소리가 이 아이에게 예. 정말 도움이 되는 소리인데 얘가 못 받아들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잔소리를 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잔소리 했다가 관계가 형성이 깨져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냥 기다렸다가 지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구나. 괜히 말했네. 안 할 걸 그랬네. 이렇게 이제 제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말하고 나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잔소리는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아시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못 참습니다. 요 얘기로 귀결이 되네? 예, 맞아요. 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잔소리를 어떻게 쓰든지 먹여야 되는데 얘가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여야 됩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분이 있고, 예. 어떤 분은 그 잔소리를 안 하도록 애가 움직이면 좋은데 늘 잔소리하는 이 애가 자꾸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잔소리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기도 하고 자매님처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는 쪽으로 묻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자매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일보한 거죠. 예를 들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아이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이게 무슨 잔소리예요? 교육이지? 그럼 교육을 해야 하는 이 부모의 권리를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애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를 가르칠 거예요? 말만 했다면 잔소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도와 분위기와 어떤 상황을 잘 이끌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팍 화내고 후회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잔소리도 아니네. 애를 야단치면서 그쵸? 그러니까 애한테 뭘 못했다 그러면서 너 학원 안 갔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난 다음에 아유 괜히 했네 싶은데 이건 잔소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잔소리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요렇게 해라, 너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라라고 계속 뭐 이렇게 어머니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뭔가 교육을 해주는 방식 중에 아이가 듣기 싫은 교육의 방식, 그걸 잔소리라고 한다. 근데 아이가 듣기 좋으면 그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가 듣기 싫으면
그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자기 사랑해서 그런 말 해준다고 생각하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두 번 했는데 엄마 잔소리하지 마. 그러면 두 번째 말하는 말이 잔소리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매님은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에게 막 화를 내서 아이에게 괜히 했다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때요? 진짜 잔소리예요? 아니면 아이한테 막 못마땅해서 막 화를 내고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이한테 확 퍼붓고 난 다음에 나오는 후회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확 말했다가 후회하고 그 두 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이제 제대하고 왔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제대하고 왔는데 이제 다 큰 성인이 이제 알만도 한데 그 나이에 아직도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냐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나가서 어떻게 뭐 저기 뭐야 연애라도 해가지고 결혼할 생각이라도 그러고 앉아있으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연애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어쨌든 자기 나름의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말했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쓸데없이 나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라면 네.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네. 자기 인생 설계할 만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의 말이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중요한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말 안 해도 벌써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는 나이고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불안했으면 더 불안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고민해야 될 나이고 네. 가뜩이나 자기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엄마까지 거기다가 이자 붙여서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 엄마가 아들을 못 믿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아들은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를 못 믿는 거야. 네. 불안하니까 엄마가 그러고 있잖아요. 네. 내가 왜 불안하냐고 엄마한테. 아들은 엄마 아빠한테 든든한 믿음을 주는 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20이 넘어가면 가장 크게 올라올 때잖아요. 네. 아유 우리 아들 다 컸네.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내가 이만큼 키웠으면 든든하네. 이런 말 듣고 싶은 아들이 너 그래가지고 장가나 가겠냐 뭐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아이가 부모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까? 그래 내가 대기업이라도 들어가고 그럴듯한 결혼이라도 내가 해야 부모님 앞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엄마 나 이제 불안하지 않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 정도 됐으면 부모님도 지금 이런 말도 안 했지. 그러니까 자기도 깝깝한데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더 깝깝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무슨 얘기해도 무슨 얘기할지 벌써 알고 그리고 그 얘기는 벌써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에게 효과도 없고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 깨달았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자꾸 나와요 하는 거는 자매님의 이런 업보자 업보.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의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내 자신에게 길이 났으니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그러한 반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잔소리 하려고 했는데 딱 참잖아요. 그 다음은 그거 2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어쨌든 일단 뭐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나이에 이제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알 나이고 알고 있고 하니까 말을 아니, 진짜 알고 있는 거를 아세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아이, 알고 있다고 믿어야 돼. 그리고 예, 예. 그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저러고 앉아가지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있고 오락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오락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짓을 하면서도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또는 뭐 어떤 사업을 할까 참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행동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속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제. 예. 그럼 믿어준다. 우리 아들, 엄마는 믿어. 예. 여태까지 잘 커왔잖아. 그리고 엄마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엄마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아들, 우리 정말 엄마가 아들 보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잘 커나갈 거라고 믿어. 이렇게 자꾸 믿어준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하세요. 그냥 믿는다는 건 뭐 이렇게 대충 그 뭐 엄마 말 안 해도 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우리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거를 자기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쩌다 한번 잔소리 한번 하면 그렇게까지 또 화를 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이 자연 질서를 놓고 봤을 때 포유류는 부모에게 충분히 양육 기간이 다 이루어져서 성체가 되면 무조건 부모를 떠나야 하는 그러한 자연의 질서가 우리의 DNA에 코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메시지, 이 정신적인 뇌 안에서는 빨리 독립해야 되고 온전히 독립해서 정상적인 그런 성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부모 밑에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너 언제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로 들으냐면 너는 아직도 독립도 못하는 찌질이야. 너는 아직도 성인이 못 됐어. 너는 아직도 다른 사람처럼 바깥에 나가서 온전한 성인의 활동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더 성숙해서 더 능력을 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너 지금 이러면 뭐 하겠어? 하고 자기를 들큰 성인이 안 된 이러한 자아로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하게 된다. 그건 이미 다 컸는데 부모가 자기를 온전히 큰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오는 나의 반응은 엄청난 자괴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니 부모에게 충분히 양육을 받아서 이제 언제 컸는데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연 안에서는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대한 지 이제 한 달 되었고 이제 3월 달에 복학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열등하는 건 아니고 아니 예. 무의식에서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자꾸 뭐라고 그러면 다 큰 성인에게 오는 잔소리는 양육, 교육,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못 믿어서 자꾸 나 안 컸다는 메시지로 우리 뇌가 알아듣는다고요. 그건 무의식에서 알아듣는 거고 겉으로는 자꾸 엄마 자꾸 귀찮게 짜증나게 자꾸 잔소리하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듣기 때문에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타격이 큰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파동이 센 그런 충격들로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생 때 그렇게 초등학교 이럴 때 잔소리하는 것과 이제 다 큰 성인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달라야 돼요. 항상 엄마는 너 믿는다 다 믿지만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알지 않냐. 어떤 엄마도 자식을 보면 아무리 자식이 커도 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뭐 전제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엄마니까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나 절대 너 못 믿어서 하는 소리 아니야 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그거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면서 해주면 되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복학할 애한테 뭘 더 말하겠어. 복학하기 전까지 실컷 놀으려고 하는데, 그 노는, 죄송하지만 이제 꼬라지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